그나저나 연무의식은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야? 며칠째 저 위에 떠있는 경계함선에는 언제쯤 탈 수 있는 거지? 이게 장수종의 생활 템포인가? 느려도 너무 느리잖아. 내 감정 중추 중 기대 효용치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안 되겠군. 냉각액으로 온도를 좀 낮춰야겠어. 걱정 마세요. 표만 구매하면 지형사에서 승선 알림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요. 관보를 읽어보니 의식이 시작되기 전 경기 함선에서 축보가 터질 거래요. 첫날 대진표를 보니 주최 측 방어자 검객이 도전을 4차례나 받아들였더라. 그 검객이 고작 소년이라던데 정말 사실일까? 바르드, 넌 어느 쪽에 배팅할 생각이야? 배팅할 생각 없어. 타이키안에서 모터볼 경기 볼 때 신용 포인트를 전부 잃었거든. 다시는 부자가 되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 확률 게임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연무의식. 선생님, 오셨군요. 선생님이 다낭시와 판관을 만나러 갔는데 유폐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에 걱정했어요. 두 분 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망을 끼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장군님께 방어자 검객의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보고드렸거든요. 제겐 나부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방어자 검객이란 명예를 짊어지기 전에 먼저 운기 효의의 직책부터 이행해야죠. 거래를 오가는 여행객들은 화려한 검투를 구경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 비무에는 꼭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도 상관없죠. 진짜 승부는 경계함선의 연무장이 아닌 이곳에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탈옥수를 체포하지 못하면 극악무도한 호래의 소행으로 미루어 봤을 때 분명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예요. 이번 탈옥 사건에는 분명 정성을 다해 판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배우자가 존재해요. 그자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운기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이야. 저비 의자보다도 키가 작지만 나부 꼬마의 패기는 요청전사에 버금가는군. 딱히 키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영경에게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장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수렵하기 전 사냥꾼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법이니까. 역시 청격장군다우시군요. 재앙이 닥쳐왔는데도 입맛이 있으시다니. 비서장군, 부디 속전속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어서 젓가락부터 들어. 네가 이 음식들을 먹어치우는 걸 보기 위해 여기로 부른 거니까. 저요? 지금은 한가하게 밥이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너무 많잖아요. 왜? 내가 먹는 건 되고 네가 먹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보리인 첩자를 본 후로 너는 잔뜩 긴장한 데다 정신없이 오가느라 먹거나 마시지도 못했잖아. 호래는 굶주린 채로 꺾을 수 있는 적수가 아니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한 끼 때울 시간을 줄 테니 좀 진정해. 지금 호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게다가 초고 시간 녀석에게 잡혀있잖아요. 저희가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거예요. 초구는 늘 운기군에서 가장 성격 급한 사람으로 날 꼽았어.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 친구이니 네가 나보다 조급해할 이유는 없단 소리지. 수년간 보리 흉물과 싸워온 난 그들의 잔혹성과 그 이면의 교활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이번 거북 사건은 보리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벌인 일이야. 적은 어둠 속에 있으니 성급하게 모습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 교활하고 난폭한 사냥감일수록 사냥꾼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 활로 적을 쏠 때 활 시위를 있는 힘껏 당겨야 일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호래가 인내심을 잃고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 때가 녀석을 처치할 적기야. 그 적기라는 게 언제인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끼 때우는 시간이면 충분해.
회염 장군, 천박사 쪽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지시가 있으신가요? 천격 장군, 신책 장군과 합의한 대로 신책부와 나부 6부서의 지휘는 내가 당분간 대행하겠네. 지금 유폐옥은 어떤 상황인가요? 호레 이 자식이 재빠르게 도주한 데다가 문까지 아주 단단히 잠갔다더군. 현재 운기군이 다시 내부와 연락이 닿았다네. 불행 중 다행인 건 유폐옥에 갇힌 두 무명객이 무사하다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잘 됐다라는 말이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무사하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요청 선주의 사자 중 한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걸 보니 아마 보리인에게 납치된 듯하군. 어공, 걱정하지 말게나. 비소 장군이 전력을 다해 늑대 사냥 작전을 펼치고 있으니 그녀의 실력이 어떠한진 자네도 잘 알잖나. 비소 장군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보다 전 연무 의식 쪽이 더 걱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의식은 6시간 후에 개최될 예정이고 경기 함선은 즉시 가동되어 관객들이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호레의 행방이 묘연한 지금은 모든 게 변수로 가득해요. 좋은 지적이야, 마치 세븐스. 할아버지, 유폐옥에서 달아난 수감자가 보통 끔찍한 녀석이 아니라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운리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그야... 계엄령부터 내리고 수배 작업에 인력을 투입해야죠. 연무의식은 우선 무기한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만전지기이긴 하나 이상적인 방법일수록 실행하기가 어려운 법이지. 최소한 두 세력이 네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첫 번째는 연무의식을 위해 모인 수많은 상인과 관객이네. 계엄령은 나부가 안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데 외부인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당연히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혼란스러워질 테지. 두 번째는 나부 선주의 6부서 직원들이네. 연무의식을 개최하기 위해 투입한 인력과 물자가 상당할 텐데 갑자기 개최를 중단하고 무기한으로 연기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겠지. 물론 네 제안에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다. 정말요? 이번 거복 사건의 배후자는 분명 쌍수를 들고 네 제안에 적극 찬성하겠지. 호래가 면회 도중 유폐옥에서 달아났고 너희와 연경이 회성항에서 보리인 접자를 발견했지. 여기에 배우자가 없다는 건 갓난아이조차 믿지 않을 터. 탈옥수는 장기말일 뿐이야. 장기말을 거머쥔 손이 이런 수를 둔 건 나부가 불안과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지. 계엄령을 내리고 연무의식을 연기하는 건 상대가 바라는 대로 호래로 인한 공포를 공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란다. 그러면 어떡해요? 수배 작업을 펼쳐야 하는 건 맞네. 하지만 나부의 모든 일은 평소와 같아야 해. 적어도 겉보기엔 그래야 하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어야 한다고요? 영경 그 녀석은 장군님들이 걱정을 덜겠다면서 자취를 감췄어요. 주최 측에 방어자 검객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네. 너희 두 사람을 이리로 부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 물론 나도 두 손 놓고 있을 생각은 아니네만 내가 갈 곳은 경기 함선이 아니네. 회염 장군님, 설마 저더러 연경 대신 방어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마치 세븐스 양은 정말이지 똑똑하군.
그게 바로 내가 하려던 말이었어. 할아버지, 마치 세븐스는 경원 장군의 초대를 받아 의식을 보러 온 손님이에요. 세상에 손님이 나부를 대표해 방어자가 되는 경우가 어딨어요? 이러면 나부 선주에 사람이 없다며 비웃음만 사게 될 거예요. 어리석은 녀석. 은하열차 무명객의 명성은 별바다에 널리 퍼져 있으니 모시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 게다가 마치 세븐스 양은 운귀 효위의 제자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인데 어찌 나부 선주에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연모의식 개최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네. 너희에게 경기장 위의 승패와 더불어 경기 함선의 안전을 당부하고 싶군. 너공 두 사람에게 향후 계획을 알려주게. 유폐호 관리가 부족한 탓에 직접 오게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아니네. 운기군은 전장에서 싸우고 명부는 죄인을 벌하니 운기군과 명부는 선주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지. 시왕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군. 죄수가 달아난 사실은 이미 들었으니 유폐옥의 현 상황을 이야기해보게. 위장한 보리인 무법자가 유폐옥에 잠입해 죄수를 거복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체포, 구금, 처벌, 신문 네 부서의 당직 판관 중 체포부서 판관 서리는 잠시 전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직책을 대신하여 금조각상 저승사자와 명관들에게 각 층에 진입하라 명하고 통제 불능이 된 구역들을 조속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난 뒤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유폐옥 깊은 곳에서 단서를 찾을 생각이네. 장군님, 현재 각 층은 여전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직접 위험한 곳에 가시는 건 운기 장군이 직접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네. 현재 홀에는 달아났고 요청 사절은 보리인에게 납치되어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야. 이 사건은 크나큰 재앙이지. 천격 장군은 원망은커녕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가서 늑대들을 처리하기로 했네. 그런 열정을 보였으니 나부도 그에 걸맞은 답을 제시해야 하는 법. 거복을 펼친 보리인은 호래가 수감된 구역을 어디서 알았으며 또 어찌 이렇게 공교롭게 요청이 호송하기 직전에 계획을 실행한 건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테지. 중요한 건 단서를 찾아 숨어있는 배후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걸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장군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배후는 나부의 안위를 무시한 채 멋대로 행동해왔네. 지금 여기서 한 발 물러나는 건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더 나아가 나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옳은 말씀입니다. 이미 결단을 내리셨다면 시왕사도 전력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다낭, 영사, 수고스럽겠지만 이 굳은 여정을 함께 해주면 고맙겠네. 단정사의 책무이니 쓴 약이라도 삼켜야겠죠. 장군님, 그럼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할까요? 여우족으로 위장한 보리인들부터 시작하지. 제가 사람을 시켜 증거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연경 효위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회성항에서 정체불명의 여우족들을 목격했고 미행 끝에 그들이 위장한 보리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은 그들 중 한 명일 겁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이자가 여우족으로 위장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연단사들이 이 녀석의 유해에서 다소 복잡한 약물 성분을 검출해냈습니다. 그걸로 보리인들이 어떻게 여우족으로 위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듯하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우족과 보리인은 그 기원이 같아서 겉모습은 다르지만 유전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보리인이 일시적으로 여우족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가 약을 먹지 않으면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건가요?
익숙한 처방이고 익숙한 수법일세. 야광의 비전은 끝없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단정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겠어요. 그들이 사용한 단약 처방전을 정리할 때 환진 주영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단약은 정보원들이 마각의 몸 징조를 억제하고 평소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보리인 몸속의 약물과 비교해보니 둘이 같은 종류의 약이었겠군요. 약성과 성분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보리인은 더 강한 신체를 갈망해왔고 여우족을 나약하다고 여겼지. 그런데 수장을 구하기 위해 여우족의 모습으로 위장하다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로군. 보리인 정보원들이 모두 위장 약물을 복용했다면 이 단서를 따라 조사하는 게 좋겠어요. 절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에요. 판관의 말대로라면 아직 수복되지 않은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향로에 보리인이 복용한 약물의 성질을 기록해뒀어요. 약의 냄새를 따라 수색하다 보면 위장한 보리인이 남긴 흔적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연경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보리인이 컴퍼니 함선을 습격했다더군. 함선에 실려있던 물건이 이건가? 네, 공조사와 단정사가 함께 조사한 결과 기계 부품에 특수 처리된 보리인 생물 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식학회는 줄곧 장수종의 생물 특성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의료와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요. 다만 연맹과의 표면적 관계 때문에 규범에서 크게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 학사들이 보기에 보리인은 실험용 동물과 별 차이가 없었겠죠. 보리인이 함선을 습격한 것도 자신들의 동료를 이용해 실험을 펼친 지식학회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아니요. 단순히 컴퍼니와 학회에 대한 복수였다면 함선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을 파괴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도 유폐용 내부에 나타날 일이 없었을 테고요. 이건 의도적인 쇼나 마찬가지예요. 화물의 위험성을 노출한 것은 단지 화물이 순조롭게 유폐옥으로 진입해 거복을 위한 무기가 되도록 한 거죠. 인간 마음의 맹점을 이렇게나 잘 사용하다니. 기존의 보리인이 쓰던 수법이 아닐세. 컴퍼니와 지식학회도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용당한 것 같군. 조심하세요. 녀석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자아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장수종에 대한 모방이 도를 넘은 수준이네요. 두렵지 않아! 느려! 만고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승리는 정해졌다!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장군님, 아직 제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호뢰가 요청이 아닌 나부에 수감되었는가에 대해요. 말씀을 삼가신다는 건 그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명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눈앞에 이 기계가 바로 원수께서 호래를 요청해 남겨두지 않은 이유라네. 누군가 이 기계처럼 호래의 비밀을 파헤쳐 활용하려 했다는 뜻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 요청의 여우족은 보리인의 혈통에 매우 가깝고 일부 여우족 후손은 보리인처럼 달의 광기라는 억제할 수 없는 광증에 빠지게 된다고 들었어요. 원수께선 이를 활용하려는 짓이 비인간적이고 보리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셔서 결국 그렇네. 보리인에게 달의 광기는 힘을 해방하는 은혜지만 여우족에게 그건 혈통 속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광기와 다름없지. 요청의 의사들은
대대로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했네. 사람들은 종종 보리인은 어떻게 달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여우족은 이 저주를 풀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지. 그들은 선의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정작 재앙으로 향하는 세상의 모든 길은 그런 선한 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요청 여우족에게 호레는 보리인의 수장이자 괴물이며 그들의 연구 대상이네. 그는 은연중에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는 맹독이 되었지. 그래서 원수께서 호레를 나부에 수감하신 거군요. 이제 보니 그 조치는 명예가 아닌 경고였네요. 마찬가지로 나부에서도 이기적인 마음과 소위 이타적인 선행 때문에 후대에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네. 음월의 난 말씀이죠? 원수께서는 호레를 나부에 인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요청 여우족의 사념을 잠재우는 한편 혼란을 겪던 나부 선주에 경고한 셈이군요. 이게 바로 저울질이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네. 선주연맹은 선주 사람의 의견만 통하는 게 아니야. 여우족, 비디아다라, 선주인, 세 부류가 힘을 모아야만 미래를 읽어나갈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당시 장군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제 스승님을 저울질하고 그분을 주명선주로 쫓아낸 후 야광의 비전이 부활하는 걸 방관하신 거죠. 내가 단정사에 기생하는 종양을 도려내기는커녕 구해주려던 의사를 주명선주로 보냈다고 얘기했지. 혹시 그 스승이 자신이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면회를 틈타 막 환생을 마친 다낭에게 전생의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의술을 펼쳤다고는 안 하던가? 네? 그녀는 용존이 전생의 지혜를 회복하면 비디아다라족의 불멸의 거목을 다시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 그럼 음지에서 꿈틀대는 각 세력을 잠재우고 종종 내 모든 갈등이 해결되리라 여겼지.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 수많은 이타적인 선행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네. 그날 이후 육강료는 단정사에 사정 직책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지. 영사씨가 오기 전까지 말이야. 그렇다면 유배령으로 제 스승님을 지켜주신 장군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쪽은 나라네. 저한테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떳떳함일세. 하지만 장수종의 기나긴 삶 속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나? 영사씨는 스승이 받은 판결 탓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타양으로 보내졌잖아. 게다가 지금 단정사는 상황이 복잡하네. 이런 와중에 연맹이 굳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대를 보냈으니 내 근심은 덜어진 셈이지. 그러니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지. 여지조차도 주지 않다니 역시 신책 장군다우시군요. 먼저 말해두자면 연맹이 절 이곳에 파견한 이유는 공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지 편가르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사씨가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네. 어쨌든 영사씨도 나도 모두 연맹 편이잖아. 이만 출발하지. 여기 쓰러져 있는 마각의 몸은 감옥에서 달아난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갑옷과 무기를 제대로 갖춘 걸 보면 이 마각의 몸들이 급히 전투에 투입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맵택이라는 요청 사자의 말에 따르면 거복을 꾸민 범인은 총 2무리예요. 보리인뿐만 아니라 행적을 숨길 수 있는 마각의 몸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들을 얘기했던 건가 봐요. 행적을 숨긴다고? 네, 전에 겨뤄봤는데 이 마각의 몸들은 운음술로 몸을 숨길 줄 알아요.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의 행적을 눈치챌 수 없죠. 다낭님, 전에 비디아다라 장로가 단정사에 관여하는 걸 신중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설마... 영사씨, 뭔가 떠오른 게 있나? 첫째, 보리인 거북자가 유폐옥을 탈출한 경로를 보면
누군가에게 미리 유폐옥 지형에 대해 들은 것 같아요. 유폐옥 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건 비디아드라족이죠. 둘째, 위장한 보리인이 여우족 모습을 유지하려면 약을 먹어야 해요. 이를 통해 단정사에 그들을 몰래 돕고 있는 잔당이 아직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셋째, 잠입한 보리인에게 위조된 공식 신분을 부여하는 건 높은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자객들이 운음을 사용하니 용의 군사의 혐의가 더 짙어지게 되죠. 그런데 비디아다라가 보리인과 결탁해 호르의 탈출을 돕는 이유가 뭘까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겠죠. 혼란을 틈타야만 권력의 최정상에 다시 오르기 위해 후예로서 나날이 쇠락해가는 형세로 인해 무력감을 느꼈겠죠. 영사 씨는 나부 출신이니 제 말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비디아다라 용의 군사는 배우가 아닌 듯하네. 나부 내부의 여러 균열을 꿰뚫어보고 야광의 비전에 선동을 책동하고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킨 절멸대군 펜틸리아야말로 이 모든 배반의 근원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군님. 방금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추론일 뿐이에요. 재판에서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죠. 비디아다라 동천에 들어가 신문하려면 우선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영사씨, 좋은 계획이 있나? 용의 군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낼까 합니다. 초청장이요? 나부에 온 이후로 용의 군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전 이 마각의 몸들의 유해와 유폐옥 죄수의 도주로를 용의 군사 관저에 보낸 후 그들을 인연경으로 초대해 만날 생각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네요. 좋은 생각이군. 내가 나서면 경계심만 심어줄 테니 이 일은 영사씨에게 맡기겠네. 비디아다라 내부 일은 비디아다라가 직접 해결해야겠지. 계획이 순조롭지 않아도 걱정 말게. 늑대 사냥 작전이 끝나면 여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테니. 늑대 사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납치된 요청 사자가 정말 걱정되네요. 호레는 유폐옥에 갇힌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렸을 텐데 그 사자가 늑대의 입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무사할 수 있도록 천궁의 가호가 따르기를. 조금 전에 말했듯 전 의사입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는 의술은 약선 요리를 통해서만 그 진가가 발휘되죠. 온갖 약재로 요리를 만들어 환자에게 먹이는 게 소태 신묘한 효능입니다. 어떤 약재든 식재료든 냄비에 놓고 끓이면 단숨에 맛 좋은 요리로 탈바꿈하게 되죠. 맛 좋은 요리라. 그럼 한 가지 맛이 다른 맛을 덮게 되지 않나?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피망을 편식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망을 먹게 만드실 건가요? 녀석의 입에 피망을 넣은 후 냄비에 넣어 끓여버릴 거야. 보리인 형님은 정말 웃기신다니까? 듣자 하니 보리인은 개조를 거치면서 미래를 많이 잃은 탓에 복잡한 맛을 느낄 수 없고 오직 피와 살의 짠맛에만 식욕이 돈다면서요. 수중에 피망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군. 그렇지 않았다면 내 놈 입에 쑤셔 넣고 냄비에 넣어 끓였을 텐데. 농담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다진 피망을 고기 속에 넣어 완자로 만들면 됩니다. 고기 맛이 피망 맛을 덮을 테니 편식하는 아이도 피망을 먹을 수 있겠죠. 이 전골에 네 혓바닥도 삶아버릴 수 있나? 네가 무슨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지는 훤하다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 작정이겠지. 경유가 나부로 돌아왔다고 했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여자는 중죄를 저질러 다른 선주로 보내졌어. 고작 그런 얕은 꾀로 호레님의 복수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리인이 선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지니고 있는 목조부터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계 새까지 선주 사람이 우리를 추적할 만한 방법은 전부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 희망이 클수록 죽기 전 괴로움도 커지는 법. 네 목구멍을 찢어 발기는 순간에도 조금 전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군. 저 태어남은 일시적인 약효일 뿐이지. 허나 약효는 머지않아 사라질 거다. 안 그런 게? 호렌님, 가련한 여우종 녀석. 우리는 수천 년간 너희가 비굴하게 살 수 있게 허락하고 너희에게 문명을 주었건만 선주인이 약속한 자유의 눈이 멀어 결국 배반을 선택했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테니. 호르님, 혹시 녀석들이 왜 장장 700년이 흐른 지금에야 당신을 구하러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리인이 기고만장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녀석들이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주기 전에 이 슬픈 사실을 털어놓지 않던가요, 호르님? 현재 녀석들은 요청의 천격장군, 다시 말해 한 여우족에 의해 은하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사하기 입고 직전에 다친 짐승처럼 절망스럽게 환상 속 지푸라기를 잡으려 애쓰고 있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요청의 장군이 여우족이라고? 재밌군. 말도 녀석의 말이 전부 사실인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사냥단에서 도망친 전쟁 노예입니다. 희생양이자 도둑이죠. 저희의 힘을 앗아갔고 보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온갖 비열한 수법을. 그 여자에게 당했구나. 말도 불공평이란 죽은 자와 실패한 자를 위한 구실이다. 사냥단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누가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너희를 이곳에 보낸 거니?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때 장생의 주인의 선지자 망구스가 저희에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 덕에 점차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선지자 망구스, 대체 무슨 꿍꿍인가지? 선지자는 보리인이 너무 오랫동안 분열되었기에 당신이 돌아와야만 모든 사냥단이 다시 결집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호레님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죠. 분명 장생의 주인의 혈령이 틀림없습니다. 선지자는 나부의 연무의식이 열릴 무렵 요청의 여우족 장군이 호레님을 호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에 잠입해 호레님을 빼낼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죠. 모든 게 그분의 예언대로입니다. 저희도 해냈고요. 그 선지자에게 전부 속은 겁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낸 거라고요. 하지만 그분의 예언은 현실이 됐어. 수장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고. 유페옥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는 순간 운기군이 모든 항구를 봉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여전히 나부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죠. 호렌님, 이 이간질하는 잡것을 죽여주십시오. 장담컨대 곧 모시러 올 별단목이 도착할 겁니다. 나부 전체가 그 바보 같은 연무의식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나부로 도망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렌님께 충성하는 이들이 모인 영지로 돌아가기만 하면 선주에 복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죠. 기회? 사기가 꺾인 나약한 사냥단으로 돌아가 가소로운 거짓 선지자의 계획대로 그 여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깃발이 되라는 거니? 그 여자의 계획은 허점투성이다. 너희에게 마련해준 길이라곤
도주와 죽음뿐이지. 잘 들어. 늑대는 스스로 사냥감이 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반드시 내 명령에 따르도록. 저구, 운기군이 항구를 봉쇄한다고 했나? 항구에 가서 운기군이 네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한 후 돌아와서 네가 본 답을 털어놓거라. 진심이신가요? 호렌님! 말도 두목 늑대가 새끼 늑대의 명령에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 호레님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호레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뿐이다. 도망치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넌 돌아올 거야. 너희 여우족은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주인 곁으로 돌아올 테니